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이번 영상 2020년 03회차 지난 5월 30일 날 진행됐던 CS 리더스 관리사 정기시험 CS 전략론 21번 문제부터 30번까지 문제풀이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번, 화면에 51번이라고 나옵니다만 21번 문제입니다. 행동적, 태도적 충성도 차원의 고객 세분화 유형 중 재구매율과 태도적 애착이 둘 다 낮은 성향을 보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둘 다 낮은 성향을 보이며 경쟁업체의 마케팅 전략에 동요되기 쉬운 고객 집단에 해당하는 것은 누굽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잘 보면 재구매율과 태도적 애착이 둘 다 낮습니다. 쉽게 해서 태도적, 행동적 충성도가 다 낮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낮은 충성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확대되는 경우가 잠복된 충성도가 나오는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확대되는 문제 유형 중에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은 꼭 좀 알고 계시고, 특히나 분석 자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거짓된 충성도와 잠복된 충성도까지 같이 확대를 좀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문제의 대비에 대한 대비책이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좀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서브컬의 5가지 갭 모델 중 갭3 발생이 될 경우 해결 방안으로 가장 올바른 것. 저희가 교육할 때 말씀을 드리는데 갭3가 나오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건 무슨 키워드일까요? 네, 결국 종업원입니다. 종업원 이야기에 관련된 게 가장 많습니다. 자, 이렇게 따지고 본다면 1번 고객의 기대 조사. 자, 얘는 어디 있는 걸까요? 갭1에 대한 해결 방안입니다. 기업이 고객이 기대하는 바를 모를 때. 2번 체계적인 서비스의 설계. 자, 체계적인 서비스의 설계 뭘까요? 갭2입니다. 갭2. 자, 3번 종업원 업무 적합성 보장. 자, 종업원이라고 나오죠. 직원에 대한. 자, 정답은 갭3에 대한 해결 방안은 3번입니다. 4번 고객 기대의 효과적인 관리. 얘는 뭘까요? 고객 기대의 효과적인 관리는 갭4에 대한 관점입니다. 갭4. 적절한 물리적 증거와 서비스 스케이프라고 나오게 되면 아까 2번처럼 뭘까요? 갭2에 대한 선생님 해결 방안이다 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문제 유형, 실제 문제 유형만 보게 되면 난이도는 크게 높지 않은 아주 간단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고객의 기대에 대한 영향 요인 중 외적 요인에 해당하는 거. 자, 기대의 영향 요인 중에 내적, 그다음에 상황적, 기업 영향 요인, 그다음에 외적 요인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외적 요인 같은 경우는 경쟁적 대안, 사회적 상황, 구전 이렇게 세 가지를 딱 나누실 수가 있고요. 가장 많이 포함되는 내적 요인 같은 경우가 개인적 욕구, 흔히 저희가 이제 니즈라고도 부르죠. 관여도, 과거의 경험, 서비스 철학 이런 것들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따지게 되면 1번 개인적 욕구, 내적, 사회적 상황. 자, 사회적 상황은 뭘까요? 그러면 사회적 상황. 자, 얘가 외적 요인이죠. 아까 불러드렸던 관여도라고 따지게 되면 내적, 유형적 단서의 제공. 자, 유형적 단서의 제공 얘는 뭘까요? 유형적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기업의 영향 요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크게 암기를 한다든가 많이 보셨을 만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의 서비스 경험, 내적 요인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SMAT를 같이 준비하신 분들은 4번이 그렇게 낯설지가 않을 겁니다. 하지만 CS 리더스만 준비하셨던 분들을 보게 되면 4번 기업의 영향 요인이 답으로 나왔던 문제가 나온 지가 벌써 꽤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적, 상황적, 그 다음에 외적 요인 이 세 가지가 돌아가면서 나오는 경우의 문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4번에서는 좀 자주 못 보셨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53번 외적 요인에 해당하는 거 사회적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트렌드 유형 중 사람의 삶에 대한 감정과 동경, 문화적 갈증,
자, 이게 키워드가 될 거예요. 삶에 대한 감정과 동경, 문화적 갈증 등의 내용에 가장 부합하는 트렌드 유형이 뭡니까? 삶에 대한 감정, 동경, 문화적 갈증 이렇게 따지게 되면 이것과 연관된 키워드 답은 사회문화적 트렌드입니다. 사회문화적 트렌드가 답으로 나온 문제 또한 그게 크게 빈번한 문제 유형은 아닙니다.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면 한 번 정도는 꼭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될 만한 문제 유형이 되는 겁니다. 꼭 체크해놓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트렌드라고 나오게 되면 뭐가 될까요? 메타 트렌드겠죠. 그 다음에 미래학의 창시자 존 네이스비치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 메가 트렌드가 될 거고요. 마케팅 언어, 마케팅 현상, 마케팅 트렌드가 될 겁니다. 남들을 따라하는 모방 심리나 유행과는 달리 어떤 욕구나 강렬한 심리적 동기가 내재되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심리적 동기가 내재되어 있다. 자, 이걸 우리가 소비자 트렌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 다음 보기에서 계획 수립 기법 중 예측 기법에 해당하는 유형을 찾아 모두 선택한 거 예측 기법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계획 수립 기법 중에 예측 기법에 해당하는 건 딱 두 개입니다. 상황 대응 계획법, 시나리오 계획법입니다. 두 가지. 그렇게 따지면 답은 마와 바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계획 수립 기법 중에 예측 기법에 해당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상황 대응 계획법, 시나리오 계획법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고 앞으로 출제되는 문제 유형에 대비하시면 될 만한 문제 유형입니다. 꼭 보시면 됩니다. 암기까지는 아니어도요. 꼭 한번은 좀 체크해서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다음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올바른 것. 문제 굉장히 기네요. 보기. 단 한 명의 관중도 없었지만 전 세계 언론이 주목을 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를 생중계하게 된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의 베테랑 캐스터 칼 레비치는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KBO 리그를 중계할 수 있어 굉장히 흥분된다고 말했습니다. 프로야구 KBO 리그 2020 시즌이 개막하면서 관중석이 텅 빈 프로팀의 수도권 구장엔 십수명의 외신 기자들이 개막전 준비 상황과 경기 진행 상황을 세계 각국에 전달했습니다. 여기서 잘 보면 제가 지금 4-5줄을 읽었는데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제 푸는데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밑에 2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모든 것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의 무엇이 되고 있다. 흔히 잠깐 밑에 있는 보기로 따지지 않더라도 저희가 흔히 이렇게 되면 뭐가 되고 있다라고 할까요? 표준이 되고 있다. 하나의 기본이 되고 있다라고 흔히들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표준이다라는 걸 갖고 유추를 해보면 아래 5가지 중에 뭐가 제일 합당한 말이냐? 실제로 보면 New Normal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New Normal이라는 관점으로 딱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마케팅 용어를 좀 아셔야 풀이가 가능했던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New Abnormal 같은 경우가요. 시장의 변동성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아서 불확실성이 매우 커진 상황, 불확실성이 매우 커져 있습니다. 라는 걸 New Abnormal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교재외에서 기출된 문제로요. 문제 유형과 답을 기억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한 문제 유형입니다. 다음 문제. 제품에 관한 소비자의 관여 수준에 따른 유형 중 고관여도 관점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고관여도랍니다. 일단 가장 저희가 대표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건 고가의 제품입니다. 한번 구매 결정을 할 때 끊임없는 고민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한번 구매했을 때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게 내가 받을 데미지가 워낙 큽니다. 이런 것들을 고관여 관점이라고 봅니다. 1번 소비자는 정보 탐색자입니다. 맞죠? 2번 소비자는 목표지향적인 정보 처리자이다. 맞습니다. 워딩이 조금 생소하게 느껴져도 맞습니다. 3번
집단의 규범과 가치는 제품 구매에 중요하지 않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고가의 제품입니다. 한번 샀다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집단의 규범과 가치는 제품 구매에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4개, 4번, 5번 보기도 다 고관여 관점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고객 분석을 위해 필요한 고객 세분화 유형의 분류 중 단일 기준에 따른 분류로 보기 어려운 거. 자, 단일 기준이 문제가 나옵니다. 저희가 수업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단일 기준을 갖고 선생님 저희가 조금은 암기를 한다든가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기준이 훨씬 더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다기준에 해당하는 건 딱 2개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다기준에 해당하는 건 CLV, 고객 평생가치에 따른 세분화, 그리고 한 가지 RFM에 의한 세분화, 이렇게 2가지가 다 기준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를 뒤집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일 기준에 대한 분류로 보기 어려운 것이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단일 기준을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차라리 저희는 적은 수의 2개밖에 되지 않는 다 기준을 기억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CLV에 따른 세분화, RFM에 의한 세분화 2가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고객 경험 관리 CEM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일단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후행적이라고 저희가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또 하나는 고객 중심적입니다. 이렇게 따지는 게 CRM과의 구분 관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1번 내부 지향적이며 운영 지향적이다. 자, 이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뭘까요? 이게 CRM에 대한 설명이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1번은 고객 중심적이다 라고 표시하는 게 훨씬 더 맞는 설명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CM에 대한 특징을 기억하실 때는 후행적이다, 선행적이라는 건 CRM, 내부지향적이며 운영지향적이다라는 건 CRM, 고객 중심적이다 CEM. 자, 이렇게 구별해 놓으시면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CS 전략론 마지막 문제입니다. 2개 이상의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구매할 수 없고, 자, 여기부터가 키워드가 되겠죠. 개별적으로 구매할 수 없고 패키지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가격을 책정하는 서비스 가격 전략의 명칭이 뭡니까? 2가지가 5,500원씩 2개를 묶어놓고 11,000원에 팝니다. 저기요, 저는 저거 하나만 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고객님, 그렇게 사시는 건 불가능합니다. 11,000원에 1+1 다 구매하셔야 됩니다. 라는 거와 똑같죠, 문제가. 이렇게 되면 순수 묶음 가격이라고 저희가 부르게 됩니다. 5,500원, 5,500원인데 11,000원에 되어 있는 걸 저기요, 저는 저 하나만 필요합니다. 5,500원에 사가겠습니다. 네, 고객님, 그렇게 하십시오. 패키지로 구매하지 않고도 하나로만 구매할 수 있는 거 흔히 저희가 혼합 묶음 가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관점으로 구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왜 CS 전략론은 3편 영상 동안 난이도에 대해서 크게 말씀을, 물론 첫 번째 영상에선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CS 개론이 워낙 쉬웠다면 전략론과 실무론에서의 일정 부분에 대한 난이도 조절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번 5월달 시험은 CS 전략론마저도 워낙 쉽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뒤에 보시게 될 실무론 영상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만, 실무론은 조금 난이도가 조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 치더라도 굉장히 이전 시험들과 비교해 봤을 땐 상당히 수월한 난이도가 굉장히 평이한 문제들로만 구성이 됐던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꼭 문제 유형과 풀이 방법들을 기억하셔서 다음번 시험을 준비하시는 내용에 적용을 하시고 나중에 시험을 볼 때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영상의 내용이 조금은 부족하고 나는 이것 갖고 조금은 안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서점에 가시면 출판물이 또 출판물이라 그러네요. 도서가 출판되어 있습니다. 기본서를 꼭 굳이 보시지 않더라도 기본서의 내용만큼이나 문제를 풀 수 있는 키워드와 문제풀이의 분석 자료,
문제풀이의 팁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켜 놓은 교재이기 때문에 아마 시험 대비를 하시는데 충분히 활용이 되실 겁니다. 만약에 이것도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네이버에서 박정민 강사를 검색하시면 제 카페입니다. 제 카페 메인 화면이고요. 물론 유료로 운영됩니다. 네, 저희가 온라인상에서 파일의 형태로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2만 원입니다. 그건 좀 유념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대신에 구매하셔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시험을 대비하시는 거의 100% 합격을 보장할 수 있을 만한 솔루션에 대한 건 모조리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활용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들어보신 영상이나 또는 시청하신 영상이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에는 CS 실무론 1번부터 10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